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수시전형 대비 모의면접 예상 문항 풀이를 담당한 세명고등학교 교사 김재국입니다. 일단은 공통 지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지문을 통해서 무엇을 묻고자 하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답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제시문을 통해서 문항에 어떻게 접근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지 이것이 정답이고 이 문항이 출제된다 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수시 전형 기간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늘 응원하고 힘내라고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수시 전형 대비 모의 면접 예상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지문이 실려 있고 그렇다면 이 지문을 통해서 문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답변 방향에 대한 설정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가 제시문과 나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복지 제도와 관련한 관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확인형 문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가 제시문에 제시되어 있는 복지제도 중에 어떤 복지제도의 관점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나 제시문도 마찬가지로 복지제도 중에 어떤 제도 중심의 설명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문화 교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기본 교과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점검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교과 지식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인문사회계열을 준비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가의 제시문에 나와 있는 복지제도와 나의 제시되어 있는 복지제도가 서로 다른 견해상충을 보이는데요. 이 견해상충에 기인하는 상반된 두 효과가 무엇인지 분석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비판적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토대로 사회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교과 지식과 개념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문항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가 제시문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나 부정적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 제시문에서는 선택적 복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가와 나 중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다른 측면이 희생되게 되는데 그중 사회적 최저 소득 보장이 강조된다면 어떤 이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교과에서 다룬 핵심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상반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고 사회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인 인식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사회적 최저 소득 보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회적 최저 소득 보장에 대해서 가 제시문에 있는 보편적 복지 입장과 나 제시문에 있는 선택적 복지 입장에 대해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가 제시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핵심 개념과 이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력, 그 다음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갈등에 대한 비판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통한 올바른 가치 판단 요소를 점검하고자 하고, 선행 문항에 대한 종합적 판단력과 일관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기초 지식으로 거시경제가 무엇인지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보편적 복지와 거시경제의 관계성에 주목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 같은 경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생에 걸쳐서 실업, 질병, 산재, 은퇴, 출산, 육아 등 여러 위험이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각종 욕구가 발생하는데, 사회안전망 또는 복지체계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등이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산업재해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작동하는 것들, 폐업이나 해고의 경우 작동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작동하는 경우, 노령이나 은퇴로 인한 소득 단절의 경우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아동, 장애인, 학생, 노인 수당 등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소득 창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 기반의 국가재정 조달 방식의 각종 사회수당이 있습니다. 보육, 무상교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등등 사회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고, 국민취업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최저소득보장이나 근로빈곤층 소득지원 등 근로장려금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중요시하던 산업화 초기에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 인상과 복지는 억제시키고, 대신 세금을 낮춰 가처분 소득을 최대한 높여 근로와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저부담 조세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지문 같은 경우에, 가제시문 같은 경우에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인상과 복지는 억제시키고 세금은 낮춰 가처분 소득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제시문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 근로자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복지 혜택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상황이나 근속 연수라든가 부양가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혜 수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생활 항목과 건전한 여가나 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사업주는 복지 향상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직접 제공이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금 나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줄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해서 선택적 복지에 대한 제시문입니다.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혜택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제도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수혜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개인별 선호가 복지 항목에 대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복지제도의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기초 개념을 묻는 가장 기초 문항입니다. 지금 문항이 4개로 설정되어 있는데 요것은 2개, 3개로 묶어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어느 기초 개념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분화시켜 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의 보편적 복지와 나의 선택적 복지에 대한 지문의 예시를 활용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에서 서술된 복지제도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이고요. 나에서 설명하는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원하는 복지 서비스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부분임을 지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제도 견해 상충에 기인하는 상반된 두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 1번 문항에서 설명을 했고요. 선택적 복지도 1번 문항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상충에 기인하는 두 효과를 위해서는 일단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어려움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복지 서비스의 개념이다 라는 서술이 필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형평성은 높으나 효율성은 낮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같은 경우는 정부 재원 투자에 민간 참여를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근로자 복지 서비스 선택 기회에 대한 효율성, 집단이나 직급, 근속, 연수 등에 따른 차이, 여기서 기인한 복지 서비스, 이 두 가지의 이로운 점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반된 견해는 복지제도가 보험 기능과 도덕적 해이라는 두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고요. 경기 변동과 개별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위험을 복지제도를 통해 줄이는 후생 증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복지급여 결정 방식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해라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다른 측면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충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가와 나 중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할 경우 다른 측면이 희생되어야 하는데 그중 사회적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것이 어떤 이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문항입니다. 2번 문항에서 전제로 깔았던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다른 측면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충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3번 문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도 전제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사회 최저소득 보장의 이점으로는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소득 창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최소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경력 단절자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노동이 어려운 노년층의 경우 노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 라는 이점과 무노동에도 최저 수준 소득 보장으로 노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회적 무임승차의 가능성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세금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세율 부담 및 부유세 증가로 인한 부유한 사람들의 노동 의지를 저해야 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기초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을 거시경제와의 영향성 관계에 주목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긍정적 효과로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긍정적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복지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반대로 가장 낮다라는 부정적 효과를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거시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야겠는데요. 복지 후생 증진의 측면에서, 즉 각 개인에게 발생하는 개별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복지가 동일하게 주어질 경우 가처분 소득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계 소비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의 복지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보편적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거시경제를 위축시키고 경제 주체들의 복지 후생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거시경제에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긍정, 부정적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서술 방향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1, 2, 3, 4번 문항을 풀어보시면서 중복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항상 앞선 선행 문항이 뒤따르는 후행 문항의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종합적이고 일관적 관점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문항인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살필 수 있게끔 설정되고 구성된 문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시된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연습 문항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문항이 제시되었을 때 그 문항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갈 수 있는지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지 이 제시문이 나온다, 이 문항은 이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요구하는 문항들로 차이는 있지만 기초 개념은 정확하게 접근하시고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묻는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정답이 열려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제시문 출제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출문항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번 학년도 수시 모의 면접을 위해서 재구성된 문항이고 지문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뒤따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